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8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16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임신월, 을류일이 되겠고요. 일진, 을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어저께는 간목이 신월에 태어난 것이고 오늘은 을목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똑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똑같은 신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신월에 태어난 것과 을목이 신월에 태어난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신월이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간목, 을목 다르고 병화정화 다르고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계수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저께 간목과 같이 음력으로는 어제는 양목이었지만 올해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천간의 두 번째 글자이면서 음목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다라고 해서 큰 나무에 비유를 했지만은 오늘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 이 회목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저도 그랬지만은 한때 젊을 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냥 밍숭밍숭 만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꽃가게 가가지고 뭐 장미꽃을 하다못해 한 송이를 사든 두 송이를 사든 꽃을 사가지고 갖다 주면은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꽃을 이렇게 사줘. 그래서 그 화원이라든가 꽃가게 같으면 거기 가면 을목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후리지아도 있고 장미도 있고 안개꽃도 있고 각양각색. 저는 뭐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꽃을 사주느니 빵을 사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뭐 꽃을 받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것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꽃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말리고 그러는데 괜히 어차피 그 뭐 다 버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 돈으로 빵 사 먹었으면 살이라도 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고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어필을 했죠. 야, 내가 다음에 너를 만날 때는 꽃보다는 빵을 사주겠다고 했다가 결국에 그 여자랑 헤어졌다라고 하는 눈물 없이 듣지 못할 그런 또 연애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꽃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닐까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자분들 이제 저를 괜히 또 이상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보는 거는 좋은데 꽃을 돈 주고 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요 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는 것 그다음에 제 컴퓨터에는 각양각색의 꽃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생활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음목에 해당이 되고 회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화환이라든가 뭐 꽃집 같은 데 있는 뭐 장미꽃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을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꽃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화초 내지는 뭐 좋은 사람 난초 키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요즘 다육식물이라고 해서 다육식 물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다 을목에 해당이 될 것이고 뭐 칡넝쿨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엄청 좋아하는 그 뭐예요? 등나무인가요? 등나무도 있고 등나무 그 다음에 라일락 이 향이 굉장히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절 같은 데 가면은 그 뭐가 있냐면 수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국, 불두화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이름이 뭐예요? 부처님 머리 닮았다고 해서 불두화라고 수국이죠, 수국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거 어저께 공부했을 때 뭐예요?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꽃을 피우는 용도가 없지는 않으나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양지목으로 쓰는 그런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꽃나무 같은 것 화초 같은 것, 회목 같은 것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뭐 칡넝쿨이라든가 기타 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야생 풀, 야생 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다 을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선인장도 을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뜨거운 열대 지방의 사막 같은 데에
사는 그런 화초죠. 화초. 저 뭐예요? 그 선인장도 꽃을 피우면 굉장히 이쁜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물이 부족한 뜨거운 데 자라기 때문에 원래는 이파리가 굉장히 활엽순 이파리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침엽수는 이파리가 뭐예요? 침과 같이 생겨서 소나무라든가 이 전나무 같은 경우는 침엽수라고 해서 그 이파리가 가시 같잖아요. 그건 왜냐면 수기가 너무 많은 추운 지방에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게 바늘 같은 이파리를 해가지고 뭐 삶에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 가죽이 굉장히 두껍죠. 선인장. 그 다음에 이파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을목일간이 4, 5, 미월에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수의 기운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그 을목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선인장과 같습니다. 선인장에서 을목일간이 4, 5, 미월에 태어났는데 수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격 까탈스럽고요. 약간 남한테 약간 해코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인정 없이 좀 매정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좀 남한테 베푸는 온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4, 5미월에 물이 가장 필요한데 내가 먹을 물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줄 물이 어디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두세 명이서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물이 가다 보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면 사람이라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 대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는 걸 앞에 있으면 일단은 자기가 살고 보는 게 그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자, 물이 풍부한 사오미열에 물이 풍부한 사람들은 수기가 풍부한 사람들은 온정이라든가 이게 남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온기가 있는데 사오미열에 어느 일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예요? 되게 좀 온기라든가 어떤 후덕함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인장도 을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을목 어떻게 돼요?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잘 사시사철 유효적절하게 중화를 이루게 되면 을목은 사시사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화만 있고 수가 없다든가 겨울에 수만 있고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화초, 말라버리는 화초, 썩은 화초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중화가 핵심이고요.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사주 뭐예요? 중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자, 중화라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북극이랑 남극은 중화가 깨졌죠. 너무 추워요. 그죠? 그 다음에 적도 같은 경우도 너무 더워요. 이거 중화가 다 깨졌죠. 거기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살기 좋은 데가 중화가 잘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적도 위도로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 선진국이 가장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시사철이 있고 뭐 이런 기온이 약간 18도에서 한 25도 정도의 약간 시원하면서 따뜻한 이런 데 있는 데가 나무라든가 동물들도 살기가 좋겠고 그런 데 수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살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이 중화가 잘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뭐 어려우면서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중화라는 거예요. 중화. 그죠? 뭐 하여튼 이 중화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다. 신월은 맹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추라고도 합니다. 벌써 입추 지나서 벌써 한 열흘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열흘이 지났나요? 열흘 정도 된 것 같는데 벌써 신월 제가 맹추다, 초추다, 그 다음에 초가을이다, 뭐 초가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한 다섯 여섯 번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가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상 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자, 신월은 금이 어떻게 돼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달 6월에 가게 되면 금이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가장 왕할 때가 이 신월과 6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물론 신유술 서방금이라고 해서 술월도 금이 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벌써 제왕을 지난 때에 해당이 되고요. 술월은 진술충묘는
다개월이라고 해서 이건 금도 금이지만 토가 왕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금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신월과 유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신월은 금만 왕한 것이 아니다. 수도 왕하다. 그죠? 왜? 수도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저께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포태법상으로 수는 신월에 이르게 되면 이거는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금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굉장히 왕합니다. 임관지가 왕한 것이고요. 장생처는 임관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왕하지 않죠. 장생처라고 하는 것은 또 왜 중요하냐면 통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지지의 신중 안에 임수가 여기다 통근할 수 있어요.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다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수가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자수가 아니죠. 유금이라고 하죠. 유금. 자수는 당연히 통근이 되죠. 신금은 신중 안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신에 통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금 안에는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밖에 없죠. 특히나 유금 안에 있는 경금은 불용이고요. 유금 안에 있는 신금만 쓰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달 6월 갔을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기 때문에 금생수 할 수 있는 상생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 자체가 유금에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신금은 이 신중 안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장생이고 장생을 지났기 때문에 유금이 더 임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금보다는 신금이 있을 때 임수가 더 왕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 인성이 나를 생해주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통근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궁 안에 무토, 임수, 경금이 있는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장생된 임수가 있는 거고요. 신궁 안에 경금은 임관된 경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가 다 왕하죠. 그죠? 그래서 신월은 금수가 모두 왕한데 6월 같은 거 다음 달 6월은 금은 왕한데 수가 왕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 이건 6월 가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은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목은 굉장히 약합니다. 어저께 간목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살 즉 7살 경금왕한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7살 물론 7살 편관격이긴 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건 살중신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격으로 놓고 보면 뭐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본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관격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합니다. 일간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 어떻게 됩니까? 관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간목 같으면 신약 살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예요? 육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어저께 간목 같았으면은 이 경금이 어떻게 돼? 7살이기 때문에 살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오늘은 정관이기 때문에 관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을목이 원령만 있을 때는 신약 관왕으로 놓고 보겠지만 타 간지로 다시 금이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성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뭉퉁그려서 그냥 7살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신약살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부신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모두 왕하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이 있지 않으면 가을에 계속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다 물러 터지거나 뿌리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을목의 뿌리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화를 얻어가지고 따뜻하게 조우를 해줘야지만 신월 가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을에 피는 꽃 뭐가 있겠죠? 들국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도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자, 지금이 이제 초가을 신월이지만 우리가 체감상으로 느낄 때 지금이 가을이라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아요. 그죠? 8월 하순 정도 돼야
되어야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고 그 다음에 아침 일어나면 이제 뭐예요? 이슬도 좀 내리고 좀 더 추워지면 이제 강가가 같으면 이제 강안개가 이렇게 피고 그러죠. 요 정도 돼야지 아 가을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가을에 고러한 가을에 햇볕이 내리지 않고 계속 비 오고 하늘이 흐려져 있다라고 하면 국화라든가 코스모스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피다가 말아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야지만은 그 햇빛으로 인해서 꽃이 활짝 만개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꽃이 피다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벚꽃이 있죠. 물론 일본 국화 사쿠라 있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 꽃은 꽃이죠. 벚꽃은 죄가 없죠. 그죠? 그러한 환경을 만든 인간이 나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본 아베가 나쁜 것이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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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봄 피는 벚꽃도 비만 오고 햇빛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겠고, 비 오면 벚꽃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다니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벚꽃 필 때가 항상 시험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라서 벚꽃을 잘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단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 시험만 끝나면 내가 벚꽃 구경을 열심히 한번 가보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시험 보는 일주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그래서 양발 젖어가지고 발가락 꿉꿉한 상황에서 시험 보면 기분도 더러운데 비가 아주 창밖을 보면 벚꽃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다 끝나고 벚꽃 구경 가면은 앙상한 이파리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또 벚꽃 구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 많이 즐기시고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보다는 많이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뭐예요? 내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내 몸으로 느꼈던 것밖에 없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제가 머릿속으로 래프팅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림의 떡이죠. 가가지고 그 삽자루 같은 거 들고 물도 휘저어가면서 거기 갔더니 또 위 돌덩어리 돌 위에서 이렇게 다이빙도 시키더라고. 처음에 굉장히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져 봤더니 좀 이게 스릴을 또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명리 공부라고 하는 것도 책상에 앉아서 뭐 제다 신약이다, 살충신경이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밖에 나가서 코스모스를 딱 봤을 때 이것이 을목인데 을목이 신월에 태어난 을목 코스모스네 하면서 하늘에 구름이 껴있고 비가 내리면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임계수가 투출하고 병화가 없구나. 내지는 병화가 있는데 임수 계수에 의해서 파극당하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우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연상해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만큼 또 재미있는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어차피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글자로서 부호화 만들어 놓은 어떠한 암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를 갖다가 이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글자로만 너무 아는 것보다 탁상 공론식으로 자연을 보게 되면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경제가 어렵네. 그 정치하는 사람들 탁상에 앉아서 시장 한번 안 가보고 얘기해봤자 그거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낼 수가 없겠죠. 가서 살아보고. 그래서 실전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비례대표 실무에 있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좀 법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돼요? 현실감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해서 중요한 것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몸빵을 많이 해봐야지만 진짜 살아있는 공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하여 병화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조우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을목 자체가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가 있어도 뭐 크게 문제 될 건 아니지만 용도 자체가 굉장히 그 공력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화이지만 병화는 천하를 비춰주는 태양지화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화가 있으면은
코스모스라든가 국화를 피우는데 범위가 어떻게 돼 한정돼 있죠. 하지만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절반을 비춰줄 수 있는 공력을 갖고 있는 것이 병화잖아요. 그죠? 공력에 있어서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격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관격에 해당이 되죠. 정관격. 하지만은 일간은 약하고 정관이 너무 왕합니다.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관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육친론 쪽으로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탁상공론으로 봤을 때는 정관은 좋고 칠살병화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좀 실질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이 경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냐면 바위 덩어리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쇳덩어리, 뭐 큰 칼날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을목은 약합니다. 간목에 비해서 약해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경금을 보는 것은 정관을 봐서 좋다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바위 덩어리에 치여서 을목의 줄기가 부러질 수도 있고 꺾여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의 뿌리를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땅속에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 덩어리를 뚫고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바위 덩어리, 바위 틈 속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물론 바위 틈에서 이게 자라나면 어이구 생명력이 좀 좋다. 역시 을목이다.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을목 입장이 되어 봤을 때 좋은 땅에다 비옥한 그런 땅에서 자라는 화초 그런 곳에 자라는 난초에서 얼마 더 좋겠죠. 더 좋은 환경에 그야말로 금수저가 될 수 있는데 바위 틈에서 비좁게 그 뿌리 간신히 내리고 물론 난초가 꽃을 피우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뭐예요? 악조건에서 태어나는 흙수저와 같은 것이죠. 일단 이왕이면 흙수저 하느니 금수저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신약관왕한데 경금을 보는 것 정관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을목이 그러한 경금을 보게 되면 좋은 을목이 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경금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절대 보지 마시고요. 자, 일지를 놓고 봤을 때 일지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을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이거는 정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령 빼고 타 간지에 금이 다시 있게 되면 이와 같이 금이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라기보다는 이제 뭉뚱그려서 다 칠살로 놓고 봐서 이거는 신약관왕이 아니라 신약살왕으로 놓고 신약살왕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약사랑은 다른 말로 살중신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중신경 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칠살 관살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살인 상생을 하거나 내지는 식신인 정화라든가 상관인 병화가 있어서 금을 제해주게 되면 이거는 식신 제살이라든가 상관 제살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주 이 왕금을 능히 화살 내지는 제살함으로 인해서 을목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인성이 있어서 살인 상생해 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사라는 게 더 좋을까요? 그죠? 살인 상생 쪽으로 이렇게 많이 끼우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화가 있어서 조우해주고 해야 좋다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에 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금을 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자리에서 금수가 왕하게 되면 조우해주는 역할도 하겠죠. 물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지 근기가 있어야지만 이런 상관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살이 왕하고 상관이 왕하게 되면 오히려 제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뿌리를 얻는 것이 좋겠죠. 뭐 연지에서 묘목을 본다든가 뭐 시지에서 뭐 인목을 본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얻게 되면은 그와 같으면은
일간이 뿌리를 얻고 화로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과 같이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겠고요. 연간에서 기해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관살이 왕한테 임수가 투출해가지고 이거는 살인상생은 되죠. 살인상생.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해수까지 있게 되면 이 수는 어떻게 돼요? 왕수. 엄청나게 많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개수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것도 육친눈만 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임수는 정인이고 개수는 편인이기 때문에 임수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을목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물조루 같은 걸로 물을 조금씩 줘야지, 분무기 같은 걸로. 근데 난초, 뭐 손가락만한 난초에다가 수도꼭지 이빨이 틀어가지고 물 주게 되면 난초가 떠내려가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수범, 목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살인상생은 되지만은 사주,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음불생이 되는 거예요. 고음. 불색, 그죠? 을목이 이렇게 되면 뿌리가 썩고요. 그 다음에 꽃을 못 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을목의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하여 임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인성이 병이 되게 되면 재성인 토로서 이 재성을, 인성을 제해줘야 되는데, 연간에 있는 기토는 뿌리가 하나도 없죠. 아무런 공력이 없이 오히려 임수만 좀 탁하게 만듭니다. 물론 을목은 임수가 탁해져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임이라고 해서, 혼임이라고 해서 임수가 탁해지면 을목이 오히려 거기에 뿌리를 배양하기가 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기토 자체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또 받잖아요. 그러면 임수일간이 신금에 통근하죠. 해수에 통근하죠. 임수가 자수를 보면 이건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유금 자체는 임수가 뿌리는 둘 수 없다 하더라도 금생수에서 다시 또 임수가 왕해지죠. 자, 이와 같으면은 물론 살인상생 해가지고 금이 일간 을목을 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금수가 많게 되면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습해지는 겁니다. 병화를 얻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데 구름이 잔뜩 껴져 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저기 한쪽 귀퉁이에 해가 잠깐 떠 있긴 한데 뭐예요? 이 비구름에 싹 가려가지고 병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화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내가 뭔가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앞길을 막는 거와 똑같아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기를 좀 키울 때 좀 자립심 있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기가 넘어지면은 어떤 엄마들은 지가 아무리 대성통곡하고 울어도 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두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애가 넘어지면 아주 전문 용어는 이제 호들갑 떨면서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코 닦아주고 무릎 닦아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애기가 밥 먹으면 밥도 밥 떠주고 반찬 올려놔주고. 물론 애기가 이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거는 애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애기를 오히려 망치는 거죠. 쉬운 말로 마마보이를 만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들은 아이들은 엄마라든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만 연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는 자라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여건에서 부모님한테 받는 것만 연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 힘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쉬운 말로 이거죠. 대기업 총수 2세대, 3세대, 4세대 사람들이 진짜 막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없어서 밥을 굶고 하는 거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급을 10,000원 올리자 이런 거 가지고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 그런 거 관심도 없을 뿐더러 다 자기같이 사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냐고. 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주가 이와 같으면은
이 인성이 바로 을목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이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예요. 내가 바깥으로 펼치는 나의 기량인데 인수가 나의 미래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유산이라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대운이나 세운에서 좀 뭐라 그럴까 부조를 이렇게 받게 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대운이나 세운에서 생주해주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일락천장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밖에 될 수 없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축시도 마찬가지죠. 정축이 되게 되면 물론 유축이 반합회국해가지고 금이 다시 왕해지고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수가 다시 왕해지겠죠. 자, 금을 정화로서 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는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가 벽감 인정이 돼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일간을목을 쪼개서 정화를 할 수는 없죠. 뭐 해준 간목은 물 속에 있는 잠겨져 있는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절대 정화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용도가 없는 그죠? 뭔가 하기는 하는데 하다 마는 그죠? 지구력 떨어지고요. 금방 실증 내는 그러한 아이밖에 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병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이쁘더라도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효시 하나만 보고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거는 을목이 뿌리를 둬서 좋을 것 같은데 묘충돼서 이 을목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왕자충쇠 쇠자발이에요. 왕자충쇠 쇠자발 짠 뭐가 틀렸을까요? 왕자충쇠 쇠자발 자, 왕자충쇠 세자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자가 왕한 것이 쇠한 것을 충하게 되면 쇠한 것은 발자 뿌리가 뽑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자, 신월에 일지 유금이 있으면 이거 금은 굉장히 왕한 겁니다. 글자 두 개 세 가지고 금 두 개, 수 두 개, 목 두 개, 토 두 개니까 똑같이 목, 토, 금수가 똑같다라고 보면 사주를 굉장히 틀게 보는 큰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간을 원령에 비유를 해서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벌써 왕세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 하나, 이 원령 하나가 타 간지 두세 개 있는 거하고 맞먹는다는 거 하는 것을 모르니까 숫자 세 가지고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 저한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오류를 범하시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것 같으면 신월의 금영학 중에 다시 유금이 있고 그러면 신유만 있어도 벌써 퍼센티지를 50% 이상 먹고 들어가는 중에 유금이 있어서 묘축이 되면 이것이 왕신, 왕자가 쇠진을 갖다 충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묘목은 완전히 뿌리가 뽑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남아서 좀 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난 거죠. 박살. 자, 바가지가 깨져도 두 조각 나면은 붙여서라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덤프트럭이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를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왕자충쇠 쇠자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목의 뿌리가 있었는데 또 깨진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용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자, 경진시가 되면 어떨까요? 경진시. 요거는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고요.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저는 경진시가 되면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댓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